지난 8년 동안 세상엔 나왔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2,20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1%, 그러니까 23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차마 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중 2명은 어제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기록에서 사라진 아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영아 시신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아이 엄마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했습니까? 네, 아이 엄마는 2018년에 낳은 여자아이는 집에 데려와서 2019년에 낳은 남자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살해한 걸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의 넷째, 다섯째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변을 취재해보니 애초에 엄마는 아이를 양육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섯째 임신 도중에는 정기검진도 단 한 차례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병원 퇴원도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1박 3일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하시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더라고요. 자, 엄마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아빠는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네, 경찰은 먼저 어제 오후 2시쯤 긴급 체포된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아 살해 그리고 시신 유기 혐의가 적용됐는데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남편은 어제 저녁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지만 임신 기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했었고 또 아내의 체구가 작은 점을 비춰봤을 때 이 말은 믿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남편이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납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혹시 범행의 배경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엄마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까지도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면서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채무 상황 등 이부부의 경제적인 상황 등도 같이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예, 이혜선 기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냉동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지난 5년간 누구도 아이들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웃도 지방자치단체도 보건당국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나다가 너희들이 살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니들 살아나라고 이제 방을 내준 거지 뭐야. 아이 셋 키우던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내준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요즘들은 안에 살아도 다 옆집을 모르고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변 이웃들과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숨진 두 아기는 잘 자랐다면 5살, 4살입니다. 담당 지자체는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나서도 있는 게 없어요. 동장님이랑 어떻게 뭐 전화라도? 지금 아마 행사 중이셔가지고요. 아마 전화 공유는 좀 힘드실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차라리 아픈 상태로 태어났다면 존재를 알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는 사유도 없으신 거고요. 이수가나 3천성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부인과에 출산 기록은 남지만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출산한 이력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그는 의료 진료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은 없는 거고. 감사원이 출산 이력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를 추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 끝까지 못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수원에 살해된 영아들은 감사원이 태어는 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중 극히 일부, 즉 23명을 조사하는 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수원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에서도 한 명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게 확인됐고 화성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9살 엄마는 크리스마스 날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키울 방법이 없었고 나이가 어려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병원은 산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라도 한번 뵐 수 없어요? 이 여성, 아이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누군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봐야죠. 누가 얘를 찾아야 되니까 저희는 우선. 출산 기록이 있지만 지자체도 아이 존재를 공유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돼 있었고 부모를 만나려 했는데 그 친모가 계속적으로 만나지지 않아서 경찰을 통해서. 전국 곳곳엔 이런 아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선 태어난 지 76일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2.7kg으로 건강했던 아이는 숨질 때 2.5kg이었습니다.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패치가 안 붙을 정도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못 받았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자체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23명 아이들 상황은 이제야 하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2015년생 아이는 다른 가정에서 크고 있는 걸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인천과 충남 천안에서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본 아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아무 기록이, 태어난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한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한 미숙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기록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미화원이 급히 뛰어나와 전화를 겁니다. 동료들은 일제히 일손을 멈춥니다.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건 아기 시신이었습니다. 아이 크기는 50cm 정도, 몸무게는 800g이었습니다. 너무 작아 아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닭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6개월가량 자란 뒤 출산한 미숙아로 추정됩니다. 이틀 정도 유기된 걸로 보입니다. 부패가 어느 정도 했는 것은 부검을 통해서 봐야죠. 사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사산 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황혜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 이 숫자랑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네, 일단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관련 기록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8년 동안 병원에 다닌 걸로 보고된 아이들 수를요, 출생 신고가 된 아이 수로 빼면요, 2,236명, 태어는 났지만 호적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진 유령 아이가 되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그 2,236명, 태어는 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2,236명 중 샘플로 23명을 추려서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맡겼습니다. 실제 경기도 수원에서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화성에서도 1명을 유기한 혐의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23명만, 그러니까 2,236명 중에 23명만 일단 샘플로 조사해보자 했는데 그중 3명이 벌써 확인된 것만 저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2,236명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태어는 났고 병원에는 기록이 되는데 왜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보호자 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랑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출생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 부모 같은 보호자가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은 있는데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를 출생신고를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 싫어라고 안 하면 이 아이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유령 아이가 됩니다. 근데 앞서 보면 병원에서는 그 예방접종 기록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IT 선진국인데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게끔 이렇게 못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앞서 말했던 그런 예방접종 정보를 가지고요. 당장 영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달 반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법도 추진 중인 법도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뭐죠? 어떤 점이냐면요. 미혼모나 미성년자가 이제 아이를 갖는 경우에는 출산 사실을 알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라 바깥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출생 신고를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등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런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지가 너무 의무화가 되면 오히려 음지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 통보제를 추진할 때 출산 통보제라는 거는 앞서 말했던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출생 신고를 하는 건데요.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 보호제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여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황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